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김민명 작가가 있었죠.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로 굉장히 인기 있는 소설이었는데, 저도 자세히 지금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여간 지금처럼 북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고, 그때 일본하고의 어떤 이렇게 전쟁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인구 절벽 새로운 상상력으로 극복하자는 제아의 재밌게 글을 써놓으신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출생한 아이는 25만 명이다. 이 중 절반인 여성이 앞으로 모두 아이를 낳는다 해도 한 해 출생하는 12만 5천 명이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는 70%를 반영한다면 그 숫자는 약 9만 명으로 줄어든다. 몇 세대 후에는 국가 소멸이 염려될 정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어떤 컨설팅 단체에서 발표한 것 보니까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나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에도 향후에는 2050년 기준으로 뒤처진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제시하는 게 첫째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 나라가 EU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 일본 인구는 1억 2,500만, 베트남 1억, 인도네시아 2억 7천만으로 네 나라가 합하면 약 5억 5천만 명이 된다. 유럽연합의 4억 5천만 명보다 1억이 많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 기술이 필요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한국, 일본과 경제 공동체를 결성하는 데 동참하지 않을 리 없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는데다 인구가 바로 경제력을 임을 잘하는 일본 또한 이유를 능가할 역동성을 가진 이 공동체의 큰 매력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이 공동체는 미중 격돌의 혼란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안보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한다. 인도네시아가 머지않아 세계 4위 경제대국이 된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서두를 일이다. 둘째는 한국어를 세계에 널리 떠뜨린 일이다. 인구 이기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과의 연계가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민자들과의 사회 통합 문제로 큰 교통을 겪는 독일, 스웨덴 등의 예를 볼 때 이민은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분야다. 고급 인력일수록 언어를 중시하고 자신이 아는 언어권으로 진출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널리 알리는 일은 양질의 이민자와 유학생, 근로자를 유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한국어 교육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우리 사회와 동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므로 결국 이민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을 늘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분이 제안하는 게 있는데, 출산 및 보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30년에서 50년 장기 국채를 발행해 전용 불가한 독립 계정에 넣어두고 강력한 현금 지원으로 출산을 이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저희들하고는 틀려가지고 아마 좀 좋은 조건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자녀들을 참 자기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심하게 경쟁력이 좀 심한 사회죠, 대한민국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주거라든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들인 비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현금을 갖다가 지원하면 된다. 그게 이제 우리 김진명 작가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제 지금 그걸 발행해갖고 정민들한테 나눠주면은 그만큼 이제 국가의 어떤 채무가 늘겠지만은, 그러나 그 인력들, 새로운 인력들이 자라나서 국가의 어떤 동력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 금액에 대한 어떤 채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작가니까 참
그 여러 가지 뭐 현실적인 문제를 막 검토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큰 상상력으로 큰 아주 이렇게 틀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잡아보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게 보면은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 일본과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요즘 뭐 경제가 또 안보가 될 수가 있으니까 또 5억 5천만 원이란 인구가 아주 긴밀하게 협조되는 이런 단체가 있다고 그러면은 강대국도 주변에 함부로 못하죠. 어떤 뭐 군사력에서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는 우리 한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인구가 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역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러나 이런 걸 갖다가 검토를 해보고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은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 일본하고의 어떤 그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한 70년 실은 100년 전이죠. 뭐 일제 한일 합방 때부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있었던 그 과거 일 또 본인들은 직접적으로 겪지도 않는 일 또 그 사람들한테 본인은 직접 가서 봉사해주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지금도 뭐 실제로 6.25 때 우리나라를 갖다가 통일 직전에서 지금 그 12월 달에는 거의 압록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되려고 그러는데 저 참 엔수 같은 중공군들이 밀려 내려와서 지금 휴전선을 해갖고 70몇 년간을 갖다가 남북 간에 이산가족이 돼가지고 그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중국을 추종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여간 그런 걸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중국은 우리가 거의 문화를 같이 해왔고 우리도 한자 영향권을 아하에 있죠.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철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많은 5,000년 정도의 시간을 같이 해온 중국인데 이상하게 그 이념을 공산당 이념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지금 저 집단은 중국이라 할 수가 없죠. 중공이라고 그래야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새롭게 어떤 자립 행태 도저히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하려면은 지금 우리 김진명 작가가 제시한 만약 5억 5천 명 정도 4개 나라가 뭉쳐 있다. 그러면 세계의 어떤 집단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죠.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지금 저 경제나 기술 이런 발전 단계가 차츰 이제 뭐 일본이 가장 뭐 기술이 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받쳐주고 또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뭐 자원이라든가 이건 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굉장히 풍부하죠. 이렇게 뭉쳐진다면은 새로운 참 대안이 될 것 같다. 그 누구도 지구상에서 어떤 세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참 재밌는 또 기대가 충분하게 기대를 가져볼 만한 그러한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여름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배용입니다. 감사합니다.